자, 뒷골목 인문학 강 이박우 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 형님, 이제 야구자 이번 시간은 여기를 이때까지 야구자 이야기를 막 예. 좀 미흡했지만 예, 막 주막 간산식으로 예, 그냥 한번 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포 야구자 이야기를 예, 저도 뭐 좀 깜짝 놀랄 그런 예, 부분도 할 수 많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자꾸 야구자 이야기만 하니까 또 지루하기, 우리도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물론 뭐 야구자 이야기가 뭐 많은데 예. 일단 야구자 이야기는 일단 접고. 예, 예. 아, 이번 시간은 왜 우리나라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을 자이니치 제일 교포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사람들의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에서 자리 잡게 된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예. 한번 둘러보려고 예. 그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합니다. 예. 그 일본 사람들은 그래 반도 사람이 내지에 들어오는 거를 막았습니다. 예, 예. 반도라는 건 조선 반도를 말하지 예. 않아요. 한반도를 일본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랬다 하죠. 예, 못 들어오죠. 그건 조선은 조선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 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본 가서 뭐 어떤 취업을 해서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었어요. 예. 그런데 1922년쯤에 일본이 이제 조선 사람을 내지에 오는 것을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905년 합방이 되기 전부터 관부연락선이라 그래가지고 부산 신문호석기 항로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를 타고 아까지 말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윤심덕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이 일본 가서 나혜석이다 뭐 무용가 최성이다 이런 사람들 최성이, 다 예. 일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이제 아주 극히 일부 계층들만 그렇게 갈 수 있은 거예요. 예. 근데 1922년도에 조선 사람이 내지에 오는 거를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허용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일본 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일본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지. 예.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까지 그 일본 놈들이 그 한국 총독들이 전부 다 무단 정치,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독을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뭐 내 기억에 그 뭐 데라우지 총독 이런 사람들 거예요. 그 이제 무단 정치를 하다 강압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문화 통치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조금 이제 좀 풀어주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한국 조선 사람도 일본에 와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1923년에 예. 제주 오사카 항로가 비로소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예. 1923년에 제주 항로가 열리다 보니까 이 제주 사람들이 가봐봐요. 제주 사람들이 그 제주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겠습니까? 주로 어업 아닙니까? 주로 예. 뭐 해녀들은 아니고 어업으로 고기 잡고. 예. 일본 놈들이 아주 발달한 어선을 가지고 제주 해역에 고기 다 잡아가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 이 남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 돈 벌러 이제 저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오사카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대규모 일본 이민.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뭐 이집트에서도 쫓겨나고 뭐 가나안 지역에서도 쫓겨나고 하고 뭐 독일한테도 그래 되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가는 게 그 디아스포라라거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사카에 이제 배가 들어가게 되니까 제일 최초의 교민들은 오사카 중심으로 이제 교민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빠찡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깔고 지금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야구자나 파친코나 모든 이런 일들이 이 교민들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 예. 그쪽에 종사를 많이 하죠. 예, 그럼 이제 왜 종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예, 이제 예. 설명을 하고 그래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기 단계는 파친코가 큰 사업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건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이 일본의 제주도 사람들이부터 가기 시작을 하지만은 가까운 이 경남 사람도 억수로 넘어가기 시작을 안 합니까? 부산을 예. 위시해서. 예. 왜냐면 부산은 또 시모노세키 가는 항로가 있으니까.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항로가 있으니까 경상도 사람과 제주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 많이 넘어가겠죠. 예. 그런데 제주가 더 많아요. 그때 통계로 제주가 50%고 40%가 경상도 사람이고 나머지 10%가 타 지역 사람이에요. 타 지역, 예. 그러니까 50%, 40%, 10%였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 중에서 일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고시성을 가지거나 양시성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주도 출신이 100%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편안할 강자, 진주 강씨 말고 편안할 강자서는 강이라는 그 성을 쓰는 사람도 거의 제주도 사람이에요. 예, 예. 이 강씨가 육지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편안할 강자서는. 예. 그 대부분 이름이 야스무라니 야스다니 이렇게 일본에서 장씨를 한 게 이 사람들 다 강씨입니다. 그러면 제주 항로가 열리다 보니까 1923년부터 이제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자리를 얻기 시작하네요. 그때는 강제징용이 아닙니다. 예. 자발적인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왜? 못 살아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몇 년 전에 이 파친코라는 이 책이 안 나왔습니까? 네, 예, 소설. 이게 예. 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30몇 개국에 번역되어 팔렸어요. 예,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였고. 베스트셀러였다. 그리고 이민진 작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예. 이 제목이 왜 파친코냐? 예. 교민들의 시작이 파친코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친코라는 제목을 달은 거예요. 예. 이 상하고는 두 권입니다. 내가 그때 바로 나왔을 때 이걸 받고 네. 이거를 애플 TV에서 영화화를 했습니다. 그래 네. 시즌 1은 8편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아마 시즌 2를 했는데 네. 시즌 2는 내가 못 봤어요. 그래 이 책의 시작이 뭐냐면은 이 책의 시작이 왜 이 책을 이민진 작가가 이걸 쓸 수 있었느냐. 그래 이민진 작가에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민진 작가가 아버지가 이북 함경도 원산 사람이고 어머니가 부산 영도 사람입니다. 예. 이민진 작가의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고 엄마는 부산 영도 사람인데 엄마는 연세 음대를 나오는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엘리트네. 어머니가 지금 미국에 생존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파친코라는 이 책의 스토리가 영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영도가 그때 다리 없었습니다. 1934년에 다리가 생깁니다. 예, 영도 다리가. 예. 그러니까 1966년인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없어진 게 아니고 다리가 멈췄죠. 예. 옛날 들었다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제 또 새로 다리가 해서 드는데 그 이민진 작가가 이 사람이 8살 때 미국 이민을 갔어요. 엄마가 부산 사람이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저기 아버지하고 만나서 서울에서 8살 때까지 살다가 아버지 엄마가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따라갔는데 이 어머니 영도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경도 사람인데 이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처음에는 역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인가 거기서 아마
법률 해가지고 로스쿨 나와가지고 아마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네. 뉴욕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일본계 미국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일본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4년간을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일본에서 교민들을 만나고 취재를 하고 해가지고 그 오사카 가서 취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한테 들은 이야기. 그래 어릴 적에 영도의 풍경을 이 소설에 나오는 걸 보면 전부 자기 엄마의 영향이단 말입니다. 예. 엄마가 영도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소설의 시대는 1930년대 이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통배 타고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영도가. 네. 그래, 자, 그러니까 절묘한 거예요. 이 소설 내용이 뭐냐면은, 이 길게는 못 합니다. 이거 뭐 소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설 내용이, 주인공이 선자라는 주인공입니다. 그게, 어린 시절, 중간 시절, 노년 시절에 윤여정이가 그 애플 텔레비에 윤여정이가 나오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영도에서 살던 전혀 선자라는 역할을 하는 윤여정이가 나중에 노년의 역할을 하는데 이 어릴 적에 영도섬에 제일교포 생선 장사, 제일교포의 생선, 한국에 와서 생선을 일본에 싣고 가는 업자인 고한수라는 고시, 제주고시니까 고한수라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을 등장을 시키고, 선자라는 사람이 이 고한수한테 그 고한수가 선자라는 애를 어떻게 해가지고, 애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선자는 나는 이제 결혼을 하겠구나. 그랬는데 이 고한수가 일본에 자기 마누라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선자가 실망하고 그러면 니한테 시집 안 간다. 마누라 있는데 내가 어째가 하나. 그래서 어느 날 이북에서 내려오는 백목사라는 사람이 선자 집에가 영도에서 하숙을 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하숙을 하는 집이었는데 이 백목사라는 사람이 폐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길에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엄마가 치료를 해주고 선자 엄마가 치료를 해주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에 이제 선자의 사정을 듣고 애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목사의 이제 형이 일본 오사카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기독교 집안이 되니까 전부 이름이 요셉, 이삭 이래요. 그래서 선자가 이 고한수의 애를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걸 일본 가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뒤에는 또 백목사하고도 또 사이에 자식이 하나 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백목사한테 사이에 난 자식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선자가 이제 둘이를 키우다가 이 백목사는 먼저 죽어요. 그런데 이 선자가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서 자리를 잡는가 이 소설에서 나오는 게 보면은 우리가 누누이 말한 츠루하시 시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1930년대 스토리죠. 그래, 요 소설 파친코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재미가 없고. 그러니 이 영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일본 이 선자가 일본 오사카 츠루하시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은 병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서 제일 처음에 이미 일본 한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에 보면은 그 츠루하시 시장에서 이제 김치 장사를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이 배후에서 그 고한수라는 처대인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그 오사카 야쿠자라 이 말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보면은 야쿠자니까 아주 잘 나가요. 그래 배후에서 이 선자를 숨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선자는 뭣도 모르고 또 호의를 받고 이래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자가 이제 나중에 나이들 일본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밑에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선자의 고 한수의 아들 말고 그 백목사의 아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 빠진고 업을 하는 거예요. 빠진고 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빠진고입니다. 예. 그래가 그 빠진고 해가지고 그 모자수라는 사람이 이름이 역할인데 그 모자수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아버지가 전부 저 기독교 이름이네. 전부 다 이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뭐 소설이니까 그리 정했죠. 예. 그 이 모자수가 빠진고를 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 우제 보면은 저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스토리하고 비슷하죠. 손정희 아버지도 빠진고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빠진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제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꾸 파친코라고 내가 그 오늘 그걸 내가 우리 시청자님이나 이런 거한테 설명을 해야 돼. 이 일본 가면은 파친코를 이 간판에 보면 전부 다 이 파친코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파친코 이래놔요. 우리는 자꾸 보고 자꾸 이거를 보고 파친코를 하는데 일본 사람은 파친코라고 발음을 안 해요. 뭐라고 발음하냐면 전부 다 파친코 이라거든요. 파친코. 뭐 그것도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파친코도 아니고 파친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자꾸 이제 모든 언론 이런 데서 파친코라고 나오는데 일본 사람이요. 자, 일본에 가다가나가 뭐냐면은 파친코거든요. 여기 히라가나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발음을 이 발음을 우리 이응 발음하고 M 발음, 니은 발음하고 그 중간 발음. 니은 발음하고 이게 세 가지 발음을 이 일본 놈이 요거 한 개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친코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일본에 그 내가 좀 유식한 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본에 내가 일본을 공부를 했기 때문이면 이 일본의 어문 법칙이 뭐냐면 가기국외국 앞에서는 가기국외국 앞에 이 N 발음은 뭐냐면 이응 발음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자, 그러면 파친코라고 해야 되는 게 발음이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지. 가기국외고나 가기국외고 여기에서는 근데 자 마징가 제트를 갖다 우리가 마진가 제트라고 합니까? 마짐가 제트라고 합니까? 마징이라 하죠. 마징이라죠. 뒤에 마징가가 아니십니까? 가가 그러니까 가기국외고 가기국외고 앞에서는 이게 이응 발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우리는 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발음하는데 이걸 구분 못하면 대만에 들통 나거든요. 그렇지. 한국 사람이 제일 하면은 발음 못하는 게 이 츠 발음입니다. 츠. 이게 뭐냐면은 쓰나미 할 적에. 우리 쓰나미 하잖아요. 쓰나미. 일본 사람은 쓰나미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쓰나미거든요. 쓰나미. 그게 우리가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그래, 이 대단한, 일본말 또 교육까지 했는데, 그래, 파친코의 역사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친코는, 자, 그래서 이제 파친코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가 지금 파친코, 이 구슬이 지금 한 30몇 년 전에 가 있던 거를 이만큼 가 있어요. 이거 뭐, 야, 참. 많았는데 다 버렸네. 오랜만에 본다, 진짜. 이게 이제, 예. 이 파친코 구슬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 담화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는 담화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파친코에 구슬, 우리는 구슬치기라고 그러고. 그런데 파친코에 이제 시작이.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베어링이라는데 베어링이 아닙니다. 베어링하고 전지점, 강도가 베어링 강도의 택도 없으면 약합니다. 요게, 무게 5.5g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지름이 직경이 11mm입니다. 5.5, 그때 법으로 정해놨어요. 11mm 5.5g. 이거요, 내가 옛날에 차에 이 전륜구동 앞바퀴 움직이는 차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거를 뒤에 몇 박스를 실어 놓으니까 차가 안 갑니다.
와, 무거워가지고. 들리불 앞에가 그러니까, 야, 차가 발통이 헛돌아요. 예. 그런 적인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예, 뭐 한꺼번에 그러네. 이 박스 하나에 뭐 27.5g이니까 27.5kg니까 아이고. 박스 웬만한다 뭐. 그래서 이 이제 파친코의 시작이고 내가 앞으로 파친코 이야기를 몇 편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일본 가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또 이 일 때문에 일본을 가게 됐고. 네. 그래 이제 이민진 작가가 이제 이 파친코라는 소설을 쓰는 바람에 이제 그래 됐는데 자 해방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200만 명이 중에서 100만 명이 한국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에 가도 할 게 없고 그렇지. 농토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일본에서 이미 발붙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생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고국을 돌아간 사람들 지금 안 간 사람이 100만이 남았어요. 그 100만 돌아가고 100만이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다 기하해버리고 이제 2세, 3세대니까 오히려 인구는 많이 불어났을 텐데도 지금 공식적으로 기하 안 한 사람이 조총련하고 다 포함해가 40만입니다. 지금. 예. 근데 여기 아마 오사카 40만 중에서 오사카에 사는 사람이 10몇만 될 거면 10만 좀 넘어. 그렇겠지. 예. 이제 나머지 다 분산되고 예. 저 후쿠오카 근처 살고 동경 근처 살고 이랬는데 그래 지금 이 오사카 쯔루와시 시장이 우리 교민의 제일 첫 발을 디딘 데 아닙니까? 예. 이 이제 우리 그러니까는 제일교포들이 자 일본 사람들이 자 이제 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45년에 태평양 전쟁 끝나고 이제 군인들 일본 통계로 일본 군인 300만 죽었습니다. 예. 300만 명? 예. 민간인 포함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300만 명 엄청나게 죽었죠. 엄청나지. 예, 그러니까 뭐 조선인도 뭐 몇만 명 죽고 그렇겠지.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외국에서 전부 다 동남아 전선에서 들어오고 다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일본에 아무 일자리도 없는데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노가다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왜? 예. 태평양 전쟁 말기에 남자들 어지간한 건 다 전쟁터에 보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징용을 끌려가가지고 탄광에 일하고 예. 저 군수공장 일하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마냥 갔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확 전부 다 일본으로 귀국을 해버리니까 노동력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또 한국 교민들로서는 어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할 게.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뭐 일본 사람 자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제 제일 이제 그나마 좀 뭐 아주 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김치 장사.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밀주, 막걸리 장사. 이게 뭐 교민들 상대로 일본 사람도 막걸리를 먹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탁주라 그래가지고 니고리 자케라고 그래가지고 도브로코라고 한답니다. 도브로코라고 그러는데 이 일본 사람도 좋아한다 합시다. 예. 네. 막걸리. 예. 지금 좋아하죠. 지금 가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밀주를 왜 만드느냐 하면은 역시 세금을 안 낸다 아닙니까? 예.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밀주 한다 단속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우리 단속 많이 했습니다. 예. 산성에 우리 금정 산성에 밀주 단속 맞습니다. 없으라고. 맞습니다. 그래 제표면 전부 다 저 벌금 내고 예. 추징받고 안 그랬습니까? 그 밀주를 전문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술집, 예. 조그만한 술집. 예. 예. 그 다음에 밥 장사. 예. 할 게 없어요. 노동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자, 거기서 어떤 음식이 등장하냐면 곱창이 등장합니다. 일본 사람은 곱창 안 먹습니다. 곱창 안 먹는데, 예, 예. 일본 사람이 고기를 먹은 것도 메이지 유신이 생기고 나서부터 고기 먹었어요. 옛날에 소 잡으면 일본에 전부 다 사형당했어요. 소 못 잡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 이제 태평양 전쟁 끝나고 곱창을 왜 우리 조선 사람이 곱창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래서 곱창을 구워 팔고 야끼니쿠 집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이 도살장에서 버리는 거를 주워온 게 곱창입니다. 네. 예. 버리는 거를 주워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일본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아무리 버렸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 돈덩거립니다. 아, 지금 호르몬 약기 해가지고 일본 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호르몬 약이라고 안 합니까? 예, 예. 그 나도 옛날에 호르몬 약이라고 그래서 저게 뭐 남자한테 몸에 좋은 뭐 호르몬인가 나 그래 그 뜻이었는데 일본 말을 배우고부터 이 호르몬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호르몬이라면은 우리가 영어로 뭐 호르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일본 말로 이 방자가 이게 뭐냐면은 풀방자 이 예. 해방할 적의 방자 아닙니까? 예,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 동사 의미가 이제 루란 말입니다. 예. 호루거든요 이게 호루. 아, 예, 예.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호르몬 약기. 그리고 호르몬은 우리가 모은 이건데 일본 말로 이 모노가 모노 아닙니까? 예, 예. 호루 모노. 물건. 그래 호루 모노. 예, 예. 호르몬. 근데 일본에 호르 모노를 줄인 말이 몽을 하거든요. 예, 예. 아, 호르몬. 그래 버리는 물건이다. 그래서 호르몬 약기가 이제 됐는데 이게 곱창이 지금도 일본 가면은 한국 사람 전유물로 얼마나 장사 잘 됩니까? 예,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위 말하면 퇴폐업소 그렇지. 예. 그런 거 하고 예. 고물상하고 그래서 왜 파친코를 하냐면 태평양 전쟁 때 전에부터 일본에 파친코가 있었습니다. 예. 전쟁 때 불효불급한 영업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못하게 폐쇄를 해버렸어요. 전쟁 시간에는 일본에 그런 오락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빠친코 옛날에 하던 업자들이 야금야금 이제 다시 빠친코 업에 종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 내가 참 문화적인 충격이 뭐냐면 일본에 내 처음 가서 저게 와 빠친코가 막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돼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신간센 타고 가다 보면 시골 한복판에도 빠친코가 있고 규모가 크지. 예. 엄청 그때 이미 이제 발전 다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주 이제 우리 구멍가게식으로 이 빠친코라는 게 자,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이 80% 여기 점유를 하느냐? 내가 이제 빠친코 옛날에 업자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 원로들한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친코 처음 할 때는 불법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애들도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대규모의 휘황찬란한 게 아니고 조그마한 가게에 기계 10대 놓고 20대 놓고 의자도 없이 서서 이렇게 레바를 당겨서 구슬을 발사해가지고 어떤 특정 구멍에 들어가면은 당첨 이래가지고 상품을 주었는데 주면은 뭘 줬냐면 카라멜하고 초콜릿, 껌 이런 걸 줬단 말입니다. 그 담배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살살 암암리에 돈으로 바꿔주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우리처럼 불법화된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은 우리보다 국민보다 말을 잘 들어요. 잡혀가는 짓 잘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하죠. 우리 조선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건 억수로 하지. 굶어 죽니 맞아 죽지. 굶어 죽는 보다 맞아 죽겠다 해가지고 이 업을 조선 사람들이 불법 상태니까 일본 놈 안 하는 업이니까 막 들어온 거예요. 이거 봐봐요. 호르몬 약기나 이 빠친코가 일본 사람들은 손도 안 대는 거에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국 사람, 대만 사람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친코예요. 지금도 70, 80%가 한국 사람이나 조총련 관계자가 이걸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빠친코가 지금은 또 말하자면 사양업에 좀 접어드는 감은 있어요. 그러나 한참 전성기, 지금부터 한 30년 전,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그때까지는요, 30조 엔 매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원이, 아니, 지금 600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야, 30조 엔 같으면은 300조 원이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한 5조, 6조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제 사양화 됐다는 이야기죠. 일본도 이제 경제도 퇴락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 좋고, 이제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의 신규 손님이 유입이 안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일본의
그 법적인 규제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점포수도 지금은 뭐 1995년 통계로 전국에 18,000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7, 8,000개밖에 없다고 그래 해요. 그래서 이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뭐 몇 편에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이 파친코가 한국 사람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이 대만 사람이 관여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 장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파친코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손이 막 생기기 나기 시작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손이 이제 재벌 예. 관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 다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아이고. 이 파친코 이야기도 지금 뭐 일단 몇 편을 해야 되니까 예, 좀 깁니다. 예, 예. 그건 이제 파친코에 성공한 제일 교포 이야기, 예. 그다음에 파친코에 관련된 관련된 이야기, 파친코 기계에 대한 역사,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친코에 옛날에 그 뭐야 저 뭡니까 저 야바우 했던 이야기,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일단 예, 끝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예. 자, 뒷골목 인문학 강 이바구 쇼 최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요거는 25분.